최근에 조기연금 받으신 분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조기연금을 가능하면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을 2배로 늘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버려 두면은 100만 원 받는데 좀 신경 쓰면은 2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대표적인 거 4개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연금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다음 주택연금인데요.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소득공제가 되죠. 일단은 월급 생활할 때 우리 연말정산하게 되는데 이럴 때 국민연금 납입액만큼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만을 통해서 연간 한 몇십만 원씩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전액 소득공제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굉장히 크고 또 만약에 국민연금을 안 낸 기간이 있다. 그랬을 때 추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추납 부분, 추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그런 연금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상품들, 우리나라 금융상품 중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상품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나중에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년 수령액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종신토록 지급하죠. 종신토록 지급한다. 일반적인 개인연금이나 이런 경우는 딱 10년 또는 20년 이렇게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보험 상품 중에는 종신되는 종신연금형 상품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것은 수령액이 계속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수령액이 계속 증가하면서 종신토록 지급하니까 장수할수록 굉장히 유리하다. 장수가 리스크라고 했는데 장수가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리한 제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하면은 애 1명 나면은 12달치 낸 걸로 봐줍니다. 그 다음에 2명 나면은 또 12달치를 추가해서 24개월 낸 걸로 봐주고요. 그 다음에 3명째부터는 1인당 18개월씩 낸 걸로 간주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리고 군복무 크레디트라고 해서 군 생활한 사람은 6개월 동안 또 납입한 걸로 간주를 해주고요. 실업한 사람, 실업 크레딧이라고 해서 실업하면은요, 만약에 실업하면은 보통 국민연금을 안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래도 내겠다 하면은 만약에 10만 원을 내겠다고 하면 2만 5천 원만 내면은 7만 5천 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죠. 내가 실업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반드시 국민연금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첫 번째 챙겨야 할 상품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내는 그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연금이 모두 해결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액의 18%를 내지만은 국민연금은 이제 9% 정도 냈고 이제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최고 13%까지 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처럼 많은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추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그것은 해결이 되고 그거 외에 개인연금, 연금저축 같은 것 또는 IRP 같은 걸 추가로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없죠.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은 반드시 내야 되고 그리고 퇴직연금 대신 노란우산 공제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만든 상품이거든요. 혜택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 없으니까 노란우산 공제라는 상품을 개별적으로 좀 가입하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다가 개인연금, 연금저축이나 IRP 추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으로 해결이 안 되고 퇴직연금을 합한다고 해도 조금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개인연금을 활용을 해야겠죠. 개인연금의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입니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입니다. 그거 월 75만 원씩은 전 꼭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쓸데가 많이 있지만은 이제 노후가 점점 길어지니까 빨리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장 75만 원이 안 되면 당장 5만 원부터라도 일단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가능하다 그러면은 기본 75만 원씩은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연금저축펀드에 50만 원, IRP에 25만 원 이렇게 75만 원씩 매월 넣으면요 이렇게 해서 한 20년 동안 넣으면은요 연 5% 기준으로 봤을 때 3억 원이 됩니다. 3억 원이면은 그래도 꽤 많은 돈이죠. 그런데 이런 준비를 세팅해 놓지 않으면은 20년 후에도 3억 원은 그냥 1억 원도 모으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연금저축펀드 IRP를 통해서 매월 한 75만 원씩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요 연금저축펀드 IRP는 또 세액공제도 되거든요. 그래서 납입액의 16.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치 정도를 환급받을
환급받을 수 있고 그것을 재투자하면 투자 수익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한 75만 원 정도는 마련했으면 좋겠다.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75만 원 정도 투자했으면 좋겠고 나는 한 3억 원 가지고 안 된다. 4억 원 정도 마련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월저축액을 100만 원 정도 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에 50만 원, IRP에 25만 원, ISA 계좌가 비과세 상품이거든요. ISA 계좌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통해서 매년 16.5%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다음 ISA 계좌를 통해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은 이렇게 해서 한 20년 정도 계속 납입을 하면은 20년 후에 4억 원 정도가 마련되고요. 난 4억 원도 좀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한 125만 원 정도 넣으면은 연금저축펀드 50만 원, IRP 25만 원, ISA 50만 원 이렇게 하면 월 125만 원인데 요것을 20년 동안 넣으면은 5억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수익률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ETF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 하면은 연 5% 이상의 수익률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부족한 연금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금저축펀드나 IRP, 그 다음에 ISA 같은 절세 상품, 이왕이면은 과세되지 않거나 또 과세가 되더라도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퇴직이 되면은 퇴직을 해버렸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완하느냐, 소극적으로는 조기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이란 것은 국민연금 정상 수령하는 것보다 5년 빨리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5년 빨리 받으면 손해가 되게 큽니다. 매년 6%씩 감액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 동안 하게 되면 30%를 감액 지급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어쩔 수 없다 했을 때는 조기연금이라도 받아야죠. 그리고 수령 방식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 수령 기간을 30년이었던 것을 예를 들어 10년으로 줄인다. 그러면은 연간 받는 금액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퇴직한 후라면은. 그래서 자기 경력을 활용해서 취업이나 재취업을 하거나 자기 개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 그냥 놀려고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제 주변에 봤을 때 자기 개발을 하는데 이왕이면은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격증,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노력,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금 세팅을 위해서 한 5가지는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연금을 조회한다. 내 연금은 금융감독원 연금 통합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본인 확인하고 내 연금이 몇 세부터 90세까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65세부터 90세까지, 아니면 내가 지금 58세라고 하면 58세부터 90세까지 해마다 내가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다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거 먼저 확인해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퇴직을 65세에 한다 그러면 65세 시점에 내 연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액이 얼마인지 그거 먼저 확인하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 우리 연금의 첫 번째가 국민연금이라 했죠. 국민연금에서 내가 혹시 내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가, 내가 직장생활 하다가 중간에 약간 이직하는 과정에서 쉰 기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추후 납부해라. 그때 안 냈던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라고 해서 추후에 납부할 수 있거든요. 그 추후 납부를 이용하면은 더 많은 연금을,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가입제도라고 해서 60세 이후에도 한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더 내면은 또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소득공제가 되는, 국민연금 납입액에 대해서 전액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또 절세 혜택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상품이 퇴직연금이죠. 퇴직연금. 회사에서 알아서 내주죠. 내 신경 쓸 필요 없죠. 신경 쓸 수 없는데 회사에서 내는 건 내는 거고, IRP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퇴직금을 준비하는 계좌가 있다고 했죠. 그게 IRP인데 IRP에도 가능하면 조금 여유자산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성과급을 받아서 좀 돈이 남는다. IRP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IRP에 넣은 금액도 연간 최고 16.5%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한 2달치 정도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개인연금이죠. 개인연금에는 대표적인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도 추가로 저축을 계속 하고 나면은 그 납입액의 16.5%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 수익률 플러스 세금 환급액,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소득이 되죠. 저 같은 경우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저는 직장 생활하고 지금까지 개인연금에서만 세금으로 환급받은 게 한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그 IRP나 그 개인연금, IRP나 연금저축을 통해서 환급받은 것만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거죠.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우리가 퇴직하기 전까지 한번 주택은 꼭 만들어 놓자. 그리고 퇴직하는 시점에 내가 내 주택으로 연금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들어가면은 내 집 주소랑 평수랑 다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65세면 얼마 받고 70세면 얼마 받고 이거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이 다 확보가 되면은 사실은 노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내버려 두면은 100만 원 받는데 좀 신경 쓰면은 2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대표적인 거 4개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납제도입니다. 추납제도는 추후납부제도, 추후납부의 약자 추납에서 추납제도라고 하는데 보통 실직이나 폐업 같은 게 하면은 그 국민연금을 못 낼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중간에 이직하는 과정에서 뭐 3개월, 6개월 쉬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물론 국민연금을 내도 되는데 어떻게 안 내게 되더라고요. 제가 쓰는 돈 월급이 없으니까 제가 모아놓은 돈을 쓰다 보니까 국민연금 안 내게 됩니다. 그런 기간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해가 좀 돈이 모아졌을 때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해서 그걸 다 내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수령액이 많아지겠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계속 가입 제도라고 해서 원래 국민연금은 59세 12월 31일까지만 내면 됩니다. 그게 의무 가입 기간이고 60세부터는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런데 60세부터 65세 5년 동안 추가적으로 더 내도 됩니다. 내가 내고 싶다, 더 내고 싶다, 내가 국민연금 더 받고 싶어서 더 내고 싶다, 난 오래 살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더 내시면 됩니다. 낸 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지겠죠. 세 번째는 연기연금 제도인데요. 연기연금 제도는 원래 내가 국민연금을 65세에 정상 수령할 수 있는 건데 5년 동안 연기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연기해가지고 70세부터 받는다고 하면은 한 1년 연기할 때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7.2%씩 높여줍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연기하면은 무려 36%나 국민연금이 많아집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저도 연기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나이가 되면은 신청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커서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크레딧 제도라고 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었는데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해가지고 출산, 아기 나면은 돈을 안 내도 국민연금 12달만큼 낸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 군복무 하면은 6개월 국민연금 낸 것으로 간주하는 거, 그다음 실업해가지고 내 국민연금 내면은 75%는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서 국민연금을 2배로 늘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명입니다. 김갑순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직장생활 하다가 애를 낳고 10년 동안 집에서 이제 전업주부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한 10년 정도 일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게 되고, 그런데 국민연금을 55세 시점에서, 현재 나이가 55세인데 55세 시점에서 국민연금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센 포털에서 조회해 보니까 65세에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4만 원인 겁니다. 중간에 이제 직장을 안 다닌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다 보니까 64만 원밖에 안 되죠. 실제로 우리나라 직장 생활 20년 이상 한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104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중간에 안 다녔기 때문에 6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안 다녔던 기간 한 10년 정도 추납부를 하면은 64만 원이었던 것이 매월 76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 가입, 60세도 계속 내서 65세까지 계속 내잖아요. 그러면은 96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해서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70세부터 받으면은 31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4만 원에서 31만 원까지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개인별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나 뭐 물가 상승률이나 재평가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정확하다고 말씀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납이나 계속가입 연기연금을 활용하면 분명하게 국민연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이 정도의 감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 세팅할 때요, 여러분들 좀 주의하실 게 퇴직 시점하고 연금 시점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무슨 소리냐? 퇴직은 55세에 하는데 연금은 65세에 받는 거죠. 그러면 10년 동안의 소득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기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최근에 조기연금 받으시는 분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조기연금을 가능하면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어떤 분이 지금 현재 60세인데 65세에 정상 수령하면은 15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직하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조기연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원래 65세에 150만 원을 받을 건데
조기 수령하면은 감액이 되기 때문에 105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65세가 되는 시점에 정상 수령한 사람은 188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기 수령한 사람은 115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정상 수령하는 사람보다 매월 73만 원씩 적게 받게 돼요. 연 기준으로 보면은 870만 원을 적게 받게 됩니다. 80세가 되면요 매월 92만 원씩 적게 받게 되고요. 연 기준으로 보면은 1,100만 원을 적게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요 그 사람의 어떤 연금 액수나 물가 상승률이나 재평가율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꼭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조기연금을 받게 되면은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조기연금 받는 것보다는 미리, 그러니까 이런 소득 공백 기간 55세부터 65세까지 퇴직하고 나면 소득 공백 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연금을 미리 만들어 놓으라 하는 이유가 이런 때 대비하라는 거죠. 만약에 미리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걸 준비를 해놨으면은 이런 부분 조기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정상수령 나중에 65세에 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땡겨서 30%나 손해보고 조기연금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퇴직 후에도 소득 활동을 미리 준비하라. 직장 생활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어디 취업 준비한다, 뭐 창업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퇴직하기 직전 최소 5년 이내에는 내가 퇴직 후에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또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금 수령해 가고 실제 생활비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5세에 연금 수령액 조회봤더니 만약에 300만 원이다. 그래서 300만 원이면 되겠지 했는데 막상 65세에 대해서 300만 원 정도 연금 수령액 받아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도 그만큼 올라갔고 내 소비 수준도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300만 원하고 10년 후 300만 원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직장 생활 때부터 중요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납이나 아니면 연기연금 제도나 계속가입 같은 걸 이용해서 국민연금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속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퇴직금도 가능하면은 중간정산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DB형으로 받으면은 최종 평균 임금이 중요하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내가 소득이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월급이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근무 연수만큼 퇴직급여를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일반 개인연금이나 일반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퇴직연금은 내가 오래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자연적으로 내 임금이 높아지니까 퇴직연금도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듯이 퇴직연금도 계속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신경을 안 써요. 가능하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가능한 한 최대한 수령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개인연금, 다른 걸 또 추가적으로 노력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노후가 점점 길어지면서 은퇴 준비도 좀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준비를 위해서 3가지 정도는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연금을 한번 조회해 보는 것입니다. 내 연금은요,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을 한꺼번에 다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탈이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본인 인증하면은 나이별로 90세까지 내 연금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를 현재 기준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연금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만약에 내가 65세다 그러면은 65세에 국민연금 얼마, 퇴직연금 얼마, 개인연금 얼마, 주택연금 얼마, 그래서 총 연간 얼마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수치로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확인해 보고 만약에 65세에 2,400만 원을 연간 받는다. 그러면 월 기준으로 하면 200만 원 받는 거죠. 200만 원이 내 노후 생활비로 적정한 거를 봐서 만약에 한 100만 원 정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액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부족액이 확인됐다고 하면은 내가 현재까지 쌓아놓은 자산은 얼마나 되고 그다음 소득은 어느 정도 확인해 봐서 그 부족액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 조금 부족하다. 그럼 더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감당할 수 있다. 그 정도면 된다 그랬다고 하면은 좀 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 더 준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연금조회 첫 번째, 그리고 그 연금조회 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노후 생활비로 부족한지를 부족액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내 자산과 소득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언제부터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70세까지 5억 원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노후 준비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빨리 한 사람도 있지만 이미 50이 돼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퇴직은 한 55세 전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퇴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은퇴라는 개념은 조금 퇴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퇴직은 보통 55세 내에 퇴직을 하고 나서도 계속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퇴직했다고 소득 활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은퇴는 퇴직하고 꼭 구분한다고 하면은 소득 활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은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은 한 55세 전후에서 한다고 하면은 은퇴는 한 70세 정도가 은퇴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한 69세에서 72세까지 소득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 시점은 한 70세 정도로 봤을 때 70세까지 한 5억 원 정도는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5억 원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5억 원 정도 벌면요. 월 한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자기가 냈던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통해서 한 200만 원 정도 확보하고 그리고 5억 원 모아놓은 곳에서 월 한 200만 원 정도 확보하면은 매달 한 400만 원 정도의 월 수령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0세까지 10억, 20억은 모으지 못하더라도 5억 정도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모아놓으면은 다른 연금과 합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후 생활비는 빨리 마련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30세 준비를 시작하면은 33만 원만으로 70세에 5억 원을 만들 수가 있고요. 40세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은 61만 원 가지고 5억을 만들 수 있고요. 50세에 준비하면 123만 원, 60세에 만약에 준비한다면 324만 원이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하라고 많이 하죠. 빨리 하면은 30세 하면 33만 원에 할 걸 60세에 시작하면은 324만 원, 거의 10배나 많은 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죠.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생겼다. 그러면은 훨씬 적은 돈으로도 5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고 하면은 30세부터 시작하면 10만 원이면 되고요. 40세 시작하면 35만 원으로 가능하고 50세부터 시작하면 90만 원으로 가능하고 60세 시작하면 27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잣돈 5천만 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종잣돈 만들어 놓고 좀 적은 돈으로도 5억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50세라고 늦었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70까지 가려면 한 20년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20년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빨리 시작하는 게 물론 좋지만은 만약에 지금까지 못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노후 자산을 만들 때 자산 10억을 만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매월 뭐 300만 원 받을 수 있게, 매월 500만 원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두 개 다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매월 수령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최소 노후 생활비는 240만 원, 적정 노후 생활비는 330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생활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의식주만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돈. 요게 한 240만 원. 부부 기준입니다. 240만 원이고 의식주에 우리가 들어갈 때 뭐 여행도 좀 해야 되고 손자들 용돈도 줘야 되고 이런 거 우리가 평균적으로 쓰는 돈까지 합한다고 하면은 한 33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족하게 노후가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과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그냥 보통 정도 수준인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후 준비를 그러면 나의 노후에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가 사실은 330만 원, 240만 원은 아니죠. 저것은 설문조사에 의한 평균일 뿐이고 나는 소비 수준이 좀 높아서 이거보다 좀 많을 수도 있고 경제적 여건이 좀 부족해서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나만의 노후 생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은가? 첫 번째는 현재 내가 확보되어 있는 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은퇴 후에 어느 정도 내가 지출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지출할 수 있는지는 은퇴 직전 생활비의 한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퇴 시점 되면 보통 이제 자식들도 다 분가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생활비보다는 좀 적게 들어갑니다. 한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 부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나만의 노후 생활비는 은퇴 직전 생활비의 한 80%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쓴 돈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쓴 돈, 은퇴 직전 자기가 쓴 돈의 한 80% 정도 준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퇴 전하고 은퇴 후는 분명히 자산관리 방법이 좀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은퇴 전에는 좀 적극적으로 자산 증식을 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퇴 후에는 적극적인 자산 증식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쪽으로 자산관리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퇴 전에는 자산, 소득, 지출의 관점에서도 좀 다르게 자산관리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은퇴 전에는 이왕이면은 좀 미래지향적인 자산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한다면 성장주, 펀드에 투자한다면 성장형 펀드, 또 ETF, 그다음에 유망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같은 거,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비한 원자재 펀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용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은퇴 후에는 조금 안정지향적인 자산이 좋겠죠. 예를 들면 예금이나 채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원금이 깨지고 그런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주식을 하더라도 성장주보다는 배당주, 배당을 주는 주식들은 성장주에 대비해서 조금 더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위험이 적죠. 그리고 매년 배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배당 소득만큼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펀드를 한다고 해도 배당형 펀드가 더 유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 비중과 관련돼서요, 은퇴 전에는 부동산 비중이 아무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하지만은 은퇴 후가 되면은 소득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노후 가계들이 부동산이 한 80% 차지하는 노인 가계가 되게 많거든요. 그것은 자산은 많은데 쓸돈은 적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비중을 좀 줄인다. 예를 들어서 큰 평형의 아파트를 좀 작은 평형으로 옮기든지 해서 금융자산하고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한 5대5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소득 면에서 봤을 때 은퇴 전에는 월급 세팅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은퇴 전에는 일단은 월급이라는 소득이 있죠. 자영업자를 하더라도 매월 월 수입이 있죠. 그런 수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지출 관리를 어떻게 하고 투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연금 세팅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을 내가 언제부터 수령할 건가? 예를 들어 소득이 있다면 55세가 아니라 65세부터 할 수도 있고요. 65세가 아니라 70세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령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를 잘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연금 받는 기간을 짧게 할 건가 길게 할 건가, 이런 것은 은퇴 전에 내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퇴 후에는 수령 시점이나 수령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출과 관련해서는 은퇴 전에는 가능한 한 허당 지출, 비효율적인 지출을 많이 통제해야겠죠. 그러려면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면은 자기가 있는 돈 범위 내에서만 소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허당 지출을 통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력을 소득화할 수 있는 투자성 지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퇴직하고 나면은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월급을 주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좋겠습니다.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역량을 살려서 어떤 자영업 할 수 있는 그런 지출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은퇴 후에는 근데 소득이 적으니까 고정 지출은 어쩔 수 없더라도 변동 지출은 좀 통제하는 게 좋겠죠. 뭐 경조사비나 음주 이런 것들은 좀 절제하는 게 좋겠고, 건강이나 취미 활동을 위한 지출은 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점점 나이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노후가 이제 리스크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예전에는 오래 살면 축복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오래 사는 게 리스크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리스크가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세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월급 세팅, 연금 세팅, 주택 세팅인데요. 월급 세팅. 그러니까 내가 노후가 되기 전에 일단은 월급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직장인이고 또 자영업자도 매월 수입이 있죠. 거기에서 결국 내 자산이 불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산을 잘 모을 수가 없겠죠. 월급 세팅을 하려면요, 첫 번째는 3개의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월급과 관련해서 통장 3개를 만들라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수입 통장, 두 번째 투자 통장, 세 번째 지출 통장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 통장을 통해서 수입의 목표에 따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 통장에 맞추어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 지출 통장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월급 세팅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금 세팅이 두 번째인데요. 연금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죠. 그래서 각 연금마다 연금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3대 연금을 매월 적립하는 게 좋은데, 첫 번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죠. 회사를 그만두거나 그러면 연금을 안 내게 되니까 빠지게 되는데,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게 좋겠죠, 일단은. 그리고 퇴직연금,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은 또 여기에 적립이 안 되니까 가능하면 직장 생활을 저는 30년 동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사실 강제연금이거든요. 국민연금은 내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돈이니까 이것은 내가 신경 안 써도 당연히 적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은 자율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쪼달리다 보니까 개인연금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소액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계속 적립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고요. 이렇게 적립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국민퇴직 개인연금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 개인연금은 내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절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돈이라기보다도 소액이라도 단돈 10,000원, 50,000원, 10만원이라도 꾸준히 적립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주택 세팅인데, 우리 퇴직하기 전까지 집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반드시 퇴직 전에 한번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마련하고 나면은 대부분 대출금 있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퇴직 전까지는 가능하면 대출금을 최대한 많이 상환하자. 그래서 상환하고 나면은 이제 퇴직하고 나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소득이 없어질 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내가 얼만큼 월 수령액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세팅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노후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 월급 세팅, 연금 세팅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노후가 되면은 주택을 통해서 연금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면은 노후는 되게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